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올해 2분기 인구도 1,961명 감소해서 수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김일태 전남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의 이용섭 시장님께서 시정의 중심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안건으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시의 모든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전 부서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로 연결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또 중장기 추진 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총 27분이 계시는데 당연직이 10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주로 시의회 쪽에 김동찬 의장님, 그다음에 장희국 교육감님, 그다음에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그리고 이제 광주시의 일자리 관련 주요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 위원은 총 17분인데 노사 대표가 4분입니다. 우리 이제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인 정창선 회장님도 참여하셨고요. 광주 경영자총협회 최상준 회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관련과 분이 7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2분이 계십니다. 정영일 시민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위원회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분야별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관련 대표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시는 움직이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는 광주 일자리 창출과 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광주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건 다 아시고, 왜 그러냐면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도 우리가 8,100명이 유출됐고, 그 중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광주시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고 있냐면 주력 산업인 전자, 자동차, 광산업, 금융산업들을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융복합 산업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융복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새로운 일자리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로 이제 에너지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지식도 서비스 산업이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 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현재 광주 지역의 일자리 문제,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이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청년을 지역 정착형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기업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게 기업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만이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시에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사업이라든지 투자 사업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광주가 노동이나 이렇게 기업하기 좀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하나는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나는 또 안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업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노사가 함께 상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야만이 기업도 들어오고 또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광주 일자리 정책에 일부 노동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기도 했으며 말씀하신 노사 상생을 위한 적정임금 책정의 주 내용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자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노사, 전문가, 그다음에 특히 또 분야별로 청년, 어르신,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아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투명성들이 노동계로서는 참여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주요한 공약입니다. 국정 공약이고 국정 과제입니다. 즉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동도 존중을 받고 또 기업도 일하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서 이거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로도 이게 여파를 이렇게 파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이게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과 또 공공이라는 시가 만드는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사례고 상당히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빅그린 산다 내 자동차 완성 공장과 부품 공장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적정 임금을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지 그 이상의 임금을 더해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적정 임금이 이 지역에서 충분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이게 임금이 깎이는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적정 임금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비급여적인 주거나 의료나 복지라든지 이런 급여에 관한 그런 거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도 머지않아서 그걸 이해하시고 곧 참여할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제 광주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이게 광주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차원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경제를 살려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드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정책의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나
시에 반드시 알려주시고 좋은 제안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주셔서 저희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광주 시민 모든 분들, 특히 또 청년 그리고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인 삶을 가꾸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저희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을 위한 광주 일자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